안녕하세요. 매홍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쁜 마음이 큰데요. 이렇게 찾아와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달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잘 그리고 싶은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해 봤는데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그리고 그림을 숙달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신경 쓰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간단하게 강의 커리큘럼을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일반 디자인학과를 졸업한 후 프리 일러스트레이터로 전향을 해서 지금은 엑스에서 미소녀 팬아트, 오리지널 일러스트 등을 투고하며 외주와 오프라인 행사 위주의 활동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저는 디자인과를 졸업하기 전까지 일러스트로 뭔가 돈을 번다거나 아니면 일로서 뭔가 활동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도 그럴 게 그 당시에는 제 그림 실력이 정말 취미 수준에 불과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또 지레 겁을 먹고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포기를 처음에는 했었었어요 그때는.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나 그림 그리는 게 역시 너무 재밌고 그림이라면 조금 힘들어도 일로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일러스트레이터를 목표로 좀 더 그림에 대한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림을 제대로 그리기 시작한 지는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말 길게 잡아봤자 한 5년 정도고 작가로서 활동을 제대로 시작한 게 한 2년 정도니까 정말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그림을 보러 와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팔로우도 해주시고 하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커요. 그런데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또 고민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해요. 어떻게 하면 또 내 실력을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또 성장을 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내 실력을 이렇게 늘릴 수 있는지, 뭐 똑같은 얘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항상 신경 쓰고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번 강의에 제 빠른 숙련을 위한 노하우를 많이 많이 담아 놓았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내 그림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키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해보고 가려고 해요. 우선 이렇게 세 가지로 방향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잘 그리는 것, 두 번째로는 인기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 세 번째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선생님, 잘 그리면 인기도 얻을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 말도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건 쉽지 않은 일이듯이 이 세 가지를 골고루 잘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어떤 부분에 좀 더 포커싱을 두고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공부 방법, 그리고 뭐 그림의 스타일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내가 활동하는 반경, 플랫폼 등이 변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지금 내가 어떤 것을 원하고 지금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이렇게 세 가지를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어려워 보이시나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세 번째인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요. 잘 그리고 인기 있는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그게 바로 수익화로 연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많이 벌려면 일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그럼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일을 쳐내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린 한 그림을 길게 잡고 있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하게 적용되는 개념이 바로 이 숙련도라는 개념인데요. 이 숙련도는 내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낼 수 있게 해주느냐에 대한 중요한 요소인데요. 조금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 녀석은 자동 사냥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그려서 내가 굳이 이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예쁘게 그려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정말 마법 같은 일인데 처음에는 만약에 손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웠어. 손 돌리는 게 너무 힘들고 각도 틀고 뭐 이렇게 뼈 많이 그리고 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게 이제 너무 많이 그리다 보니까 굳이 내가 여기에 힘을 쓰고 잘 그려야지 생각하지 않아도 예쁘게 나오는 약간 그렇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숙련도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은 정말 고마우면서도 단련하는 게 굉장히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녀석입니다. 그럼 이 숙련도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단련을 시킬 수 있을까요? 이 숙련도를 올리는 방법은 사실 여기 있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단순한데요. 그 방법이 바로 그저 많이 그리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숙련도는 정말 많이 그리는 만큼 올라갑니다. 내 그림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었던 구도 잡기, 아까 말했던 손 그리기, 발 그리기 이런 것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가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단순하면서도 어렵고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 또 그런 특징이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여기 있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어렵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다음으로 알아볼 건 위에 있는 잘 그리는 것과 인기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이렇게 적어놨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각각 이론과 감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잘 그리는 것에 해당하는 이론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인체에 해당하는 뼈나 근육 관련된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투시에 대한 이론, 또 빛과 색상을 다루는 이론에도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이 이론은 공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 서적을 찾아서 보신다거나 아니면 요즘 3D 모델이 또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론을 전문적으로 알려주시는 선생님들께 찾아가서 수업을 듣는다거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이론을 공부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대중적인 방법이 크로키인데요. 이 크로키는 사람의 형태 감각을 키우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 몸에 이렇게 방향을 잡고 팔다리가 붙어 있는 걸 확인하면서 동세에 대한 이해도 늘 수가 있고요. 그림 그리시면서 선 연습도 되니까 하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공부입니다. 이런 이론 공부는 내 그림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인데요. 흔히 집을 지을 때도 기초 공사가 가장 중요하고 오래 걸리는 과정인 만큼 그림에서도 기초를 다지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 위에다가 화려한 재색이라든지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이렇게 꾸며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기초가 제대로 다져져 있지 않으면 보는 사람들은 그 부분 먼저 이렇게 눈에 들어와요. 아, 이 사람 뭔가 인체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얼굴이 좀 찌그러져 있는 것 같은데? 하고 그건 먼저 이렇게 탁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를 제대로 다지지 않으면 그만큼 그림의 완성도에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반대로 이 기초를 제대로 다져 놓으면 그 위에 어떤 스타일, 어떤 내 그림체나 취향이나 그런 걸 얹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흔들리지 않고 딱 튼튼하게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든든한 역할을 해줍니다. 이 이론을 잘 쌓아두면 내가 컨디션이 조금 안 좋고 좀 늘어진다 하더라도 이 그림의 퀄리티에 그렇게 큰 편차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이론은 1 더하기 1은 2 이듯이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억하고 그리는 거기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공식처럼 머릿속에 기억을 해놨다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그런 과정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분들이 나 뭘 모르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또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에 이런 이론 공부들을 해주시면 더 빠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론 공부는 일단 해두면 정말 나를 배신하지 않는 든든한 아군이 되기 때문에 한번 내가 이론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인기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 감각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답이 있는 것이 이론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감각은 반대로 명확한 답이 없는 표현의 영역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흔히 감각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감각 도대체 뭘까요? 저는 감각을 그림에 데포르메를 넣는 과정이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기 전에 먼저 데포르메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데포르메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의 형태가 달라지는 일 또는 달라지게 하는 일입니다. 그림을 그려본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어떤 물체를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과장하거나 생략하거나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데포르메라고 우리는 부르는데요.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인 LD와 SD도 각각 라지 데포르메, 슈퍼 데포르메 요거 두 가지를 줄여서 부르는 단어죠. 데포르메가 많이 들어갈수록 실제 사진에서는 멀어진 캐릭터처럼 표현이 됩니다. 이번 강의는 데포르메가 많이 들어간 미소녀 일러스트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람들은 보통 인체에만 데포르메를 적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데포르메는 생각보다 그림의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됩니다. 얼굴에서 눈, 코, 입이 차지하는 비율, 눈매의 크기나 모양, 또 눈꼬리의 위치나 머리카락의 쪼개짐 정도, 옷주름의 위치와 모양 등등.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는 그림들은 각각의 데포르메를 한데 모아서 이렇게 집합으로 만든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흔히 감각은 타고난 재능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감각도 훈련으로 충분히 키울 수가 있습니다. 감각을 키우는데 중요한 건 바로 많이 보는 데 있어요. 감각적인 그림을 많이 보고 내 그림에 적용해보는 연습이나 이 그림은 왜 감각적인지 생각을 해보는 과정을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고 모작을 하시는 것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 감각적 요소를 넣는 것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의 취향과 내 스타일을 많이 드러내줄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을 타고났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내 취향과 스타일을 보여준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고 닦으면 더 빛날 수 있는 게 이 감각적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았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부족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죠. 지금 내 위치에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채색은 하겠는데 인체가 부족해. 아니면 그림을 완성도 있게 그릴 수는 있겠는데 너무 오래 걸려. 라든지 혹시 내 그림에서 부족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변에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하고요. 그렇지만 보통 그림을 그리면서 느껴지실 거예요.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네? 이런 걸 그릴 때 어렵네? 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 요소는 각각 별개의 개념으로 움직이진 않고 내가 이론 공부를 이렇게 한다고 쳐도 감각과 숙련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같이 올라갑니다. 그림은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갈고 닦아야지 실력이 그때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부분에 힘을 실어줄 수는 있어요. 나는 죽어도 크로키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딱 제가 그랬는데요. 그럴 땐 감각과 숙련도를 올리는데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감각 키우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론과 숙련도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또 그에 어울리게 이 스타일이 진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 숙련도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많이 안 그리고 잘 그리게 되는 건 요거는 어려워요. 이건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공부를 하고 많이 좋은 그림을 많이 보고 많이 그리면 그림은 늘 수밖에 없다. 인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그림이 조금 더 빨리 늘기 위해서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빠르게 캐치를 해내야 하는데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 구멍이 나면 그 부분을 또 보완하고 하면서 실력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번 강의는 이 부족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연습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도 담아 놨으니까요. 앞으로 배우게 될 강의 커리큘럼 간단하게 짚고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